안녕하세요, 김종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3화 4화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박정화 변호사님 없이 제가 혼자 진행하는 거고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3편. 아들만 둘이거든? 근데 작은 아들이 큰 아들을 때려서 숨지게 한 것 같다. 사인은 흉부 손상, 갈비뼈 22군데가 부러졌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안에 출혈이 생겨서 사망을 한 거지. 그 목에도 뭔가 흐릿한 자국이 있다고는 하는데 생사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갈비뼈 앞쪽 골절이야.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그랬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11개 골절은 사실 폭행 아니고는 설명하기 어렵지. 상해치사죄로 기소된 김정훈 씨가 작은 아들입니까? 이 사건 내가 진행할 건데 우영우 변호사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 피고인한테 자폐가 있거든. 일단 여기까지 보면 이번 3편의 내용은 이제 어떤 회장님 그룹 부부인데, 이분들이 이제 클라이언트고 아들 둘이 있는데, 첫째는 굉장히 공부 잘하고 모범생인 아들이고, 둘째가 자폐증이 있고 지금 혐의가 둘째가 첫째를 때려서 사망했다라는 그런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같은 자폐 증상이 있는 이 우영우 변호사가 한번 변호를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지금 상황으로 지금 미팅을 한번 진행을 한 거고, 한번 볼까요? 거실에 잡아뜯어서 끊어진 것 같은 적 있어요. 김성우 씨가 목을 냈던 끈일까요? 그래서 김정우 씨가 잡아뜯은 걸까요? 이 끈이 맞는지 김성우 씨 목이나 자국을 대조해봐야겠어요. 김정훈 씨 다이어리 같습니다. 다이어리에 따르면 작년에도 몇 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은 아드님이 목격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런 일이라니 무슨 일 말입니까? 자살 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습관처럼 한다. 동생이 봐도 상관없어. 내가 목 매는 걸 본 이후로 동생은 잠을 설쳐. 죽는 게 뭔지도 모르는 바보가 내가 죽을까 봐 벌벌 떨어. 그게 나한테 위로가 돼. 우영우 변호사가 같이 일하는 송무 직원이랑 그 집에 찾아가서 약간 탐정처럼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좀 이렇게 탐색을 하는데, 실제로 변호사들이 이런 업무까지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만약에 실무다 그러면은 그 부모님한테 부탁을 직접 할 것 같아요. 물건 같은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달라. 그리고 특히나 그 사망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목맨 지금 줄 같은 거를 찾아내는데, 이런 것들은 수사기관에서 찾아내는 거라고 하겠죠. 그렇게 해서 수사기관에서 이제 국과수로 보내고 이제 그런 형태로 가는데, 어쨌든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첫째가 알고 보니까 굉장히 학업 스트레스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자살 기도도 하고, 그 자살 기도를 할 때마다 자폐 증상이 있는 둘째가 와서 오히려 좀 구출을 해주려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다이어리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소송에서 다이어리 같은 것들의 역할이 상당합니다. 뭔가 실마리를 잡은 거죠, 그죠? 계속 가볼까요? 문제는 오른쪽 등 뒤 2번부터 12번까지 일렬로 생긴 골절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한 줄로 나란히 가격하지 않는 이상 이런 형태의 골절이 생기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준호 씨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구하려고 했다면 가능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등부터 바닥으로 떨어졌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작은 아드님은 상해치사 무죄가 됩니다. 물론 폭행죄는 인정이 되겠죠. 하지만 작은 아드님이 큰 아드님을 죽였다는 혐의는 벗을 수가 있습니다. 형량도 훨씬 가벼워질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하세요. 한 가지 나도 할 이야기가 있어요. 앞으로는 오 변호사 없이 재판했어야 합니다.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의 자폐와 피고인의 자폐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저한테는 보이지만 검사는 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판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피고인에게 도움이 되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회장님 설득해 주십시오. 하지만 난 대표잖아.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정명석 변호사님도 나가지 마세요, 법정.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먼저 보면, 의뢰인들이 이런 요청을 할 때가 있어요. 자폐가 있으니까 지금 아들 변호하기에 오히려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서 변호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면 당연히 의뢰인 말을 따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득은 해보겠죠. 근데 많은 생각이 들게 하네요. 그리고 되게 그 대표 변호사의 해결책도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팀이면 우영우 변호사가 못하면 저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용기 있게 얘기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갑자기 좀 약간 몰입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변호사가 바뀌었네요. 안타까운데 이 회장님은 그냥 바꾼 것 같아요. 실제로 팀 자체를. 증인의 직업은 뭐죠? 법의관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 관련 업무를 합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천장에 목을 메고 있다가 바닥에 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방에서 발견된 끈과 피해자 목의 사건이 일치하거든요. 게다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나 됐으니 떨어질 때 손을 짚는 등의 반사적 방어 행동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낙상으로 인한 골절일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형을 구하려고 그런 겁니까? 아닙니까? 네! 일단 피고인이 지금 심신미약 상태인 건 확실한 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회장님. 이 친구가 고마워, 승준아. 가보겠습니다. 3화가 마무리가 됐고요. 마무리 모습도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제 그 대신 대타로 나왔던 변호사가 약간 우영우 변호사에 대한 비하적 발언을 할 것 같으니까 이제 딱 선배가 막아준 모습도 너무 멋있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 판사가 질문했던 거는 이제 이 피고인한테 되게 유리한 질문을 해봤잖아요, 직접. 그러니까 당신이 형을 구하려고 했던 것이냐라는 질문을 했는데도 그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뭔가 자신의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상황이라서 뭐 우리 잘 알다시피 이제 형법상 심신 장애 조항이 있습니다. 심신 장애는 크게 이제 심신 상실이랑 심신 미약이 있는데 심신 상실의 경우에는 아예 처벌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고요. 이제 이건 법적으로 사무를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는 벌하지 아니하는 게 심신 상실. 그리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사물 변명 능력이 미약한 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마지막에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최소한 심신 미약 감경이 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사건을 마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사건도 굉장히 날카로운 눈으로 잘 찾아낸 것 같아서 특히나 그 뒤에 늑골이 일렬로 한 번의 그런 충격에 의해서 골절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그런 뭐랄까요, 법의관의 그런 판단을 이끌어낸 것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변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또 4화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라미가 말한 대로 동동삼 씨에게 매우 불리한 각서입니다. 왜 이런 각서에 동의하셨습니까? 그냥 말로는 장남이 처남이 막내보다 더 재산을 많이 갖게 돼 있다 뭐 그러더라고. 동은빈 씨가 사망한 게 1991년 이전인가요? 동원빈 씨? 아, 우리 아버지 정확히 20년 전에 가셨으니까 2001년이지. 그렇다면 사실이 아닙니다. 1991년에 개정돼 현재까지 적용되는 상속법에 따르면 출생 순서와 성별,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자녀들의 상속분은 모두 동일합니다. 민법 제110조에 따르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동동희 씨가 상속법에 대해 한 말은 사기입니다. 평소 동동삼 씨가 형들을 어려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강박까지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각서를 취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단 지금 여기까지 보면은 스토리가 이 동그라미 씨가 주현영 씨 맞죠? 이분 아버지가 셋째인데 둘째 형, 첫째 형이랑 보니까 각서를 쓰고 도장도 다 찍어가지고 보니까 재산을 5대 3대 2로 나누기로 합의를 해버린 거죠. 처분문서라서 도장을 다 찍은 거기 때문에 각서로서의 효력이 있고 상속분이 5대 3대 2가 맞다라는 식으로 이걸 기망을 했기 때문에 이건 사기에 의해서 계약을 한번 취소해 볼 만하다, 이 합의서 효력을 부정해 볼 만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이 사기를 쳤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볼게요. 상속법상 첫째와 둘째가 막내보다 많이 가져가는 게 맞다. 변호사 감소를 받았다. 이런 말들 원고한테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동동희 씨도 현장에 있었죠? 큰형의 말이 맞습니까? 그냥 말이 다 맞습니다. 원고, 이 각서가 원고한테 불리한 내용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였다고 주장하려면 자료가 필요해요. 증거를 가지고 오세요. 증거가 될 만한 게 정말 없을까요? 저도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저기 혹시 이장님이 뭔가 듣지 않았을까? 신혁이? 진혁아! 아니, 나랑 형들이랑 하는 얘기 좀 듣다 가지 않았어? 마침 맞게 그 순간에 신발끈을 다시 맸어. 그래서 안에 있는 소리가 좀 들렸을 뿐이고. 야, 잠깐, 니네 집은 지붕 문제가 아니야. 방음에 문제가 있어. 그래. 저기 신발끈 매는 동안 뭐 얘기 들은 거 없어? 뭐 상속법 어쩌고 막 그런 거? 나 그 순간에 진짜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잖아. 넌 TV도 안 보냐? 왜 이렇게 잘 속냐? 지금 이제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가 그거죠. 이제 사기와 강박 등이 있었는지 이거를 입증을 이쪽 동동삼 씨 측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판사가 딱 얘기하잖아요. 그럴 만한 증거가 따로 있어야 된다. 뭔가 입증 자료를 갖고 와라라고 하니까 증인을 찾은 거죠. 증인. 사실 이 증인을 찾았다 그래서 뭐 완전히 다 입증이 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실마리를 풀어볼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증인을 먼저 증언대에 세워서 증언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첫째 형, 둘째 형에 대한 뭔가의 추가 진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뭔가 입증을 해야 되는 절차가 남았죠. 그죠? 네, 궁금하네요. 어떻게 됐나? 증인이 신발끈을 매는 동안 집안에서 원고와 피고들이 나눈 얘기가 들렸나요? 아니요. 증인, 전에 원고가 같은 질문을 했을 때는 분명히 들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왜 갑자기 말을 바꾸시죠? 그거 이제 동삼이가 나한테 그런 방향으로 좀 얘기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 사실 하나도 못 들었어요. 씨 닥쳐. 얘도 그래 쟤도 그래. 무슨 구락가는 인간들만 살아서 난 더럽게 아름다운 생태계. 미안해. 사람들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할 걸 예상하지 못했어. 확실한 증거를 먼저 찾았어야 했는데. 증거를 만든다? 사촌들! 우리 아빠한테 사기친 거 맞잖아요. 뭐 이런 개쌍속 같은 법이 있냐고. 이런 징냐! 일일이죠? 네, 지금 아주버님들이 우리 남편이랑 딸을 때려요. 네, 지금 원고 다치셨어요? 따님도 다치셨네요. 재판장님, 두 사람의 부상에 관련해 준비 서면과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최근 피고들은 원고와 원고의 딸인 동그라미 씨를 폭행해 각각 전치 2주와 전치 1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원고와 동그라미 씨의 진단서와 폭행 당시 경찰에 신고했던 기록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이 재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증여 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진단서와 신고 기록은 이 사건과 무관합니다. 무관하지 않습니다. 민법에는 증여를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 수증자가 증여자나 그 직계 혈족에게 범죄 행위를 했을 때 증여자는 증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인 피고들은 증여자인 원고와 그 직계 혈족인 동그라미 씨를 폭행했습니다. 이인이 공동으로 했으므로 이것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과의 증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혹시 증여 해지를 노리고 폭행을 유도한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는 증거 있습니까? 너무 통쾌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민법 556조에 이제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라는 조항이 있는데,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 행위가 있는 때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동삼 씨가 형들한테 이제 증여한 거를 해제하겠다라는 취지인데요. 여기 보면은 범죄 행위가 있는 때라고 돼 있어요. 폭행을 한 건 맞고 그 명백한 사실이 있긴 한데 뭐 수사가 진행된 것도 아니고 이제 신고는 됐겠죠. 최소한 뭐 기소 정도는 있어야지 이게 적용이 될 것 같고, 원칙적으로는 법원에 의한 유죄 판결이 있어야지만 범죄가 완전히 인정이 되는 거라서 그 부분은 좀 이렇게 뭔가 완벽하진 않은 것 같지만 되게 재밌는 장치로 풀어나온 것 같습니다. 증인신문이 여기서는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됐잖아요. 근데 증인신문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증인들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도 당연히 거짓말을 하고 본인에게 유리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뭔가 불리한 얘기 있으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해버리면 사실 막힙니다. 거기서 더 이상의 뭔가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객관적인 뭔가 증빙 자료 같은 것들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죠. 우영우 변호사도 굉장히 훌륭한, 날카롭고 한데 증인이 거짓말을 할 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아직은 좀 이런 나쁜 상대방이나 증인들을 아직 못 경험이 좀 부족한 부분, 점점 경험을 쌓으면서 엄청난 변호사가 될 것 같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딱 한마디 하는 게 굉장히 통쾌했네요,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3화, 4화 리뷰를 제가 좀 장황하게 맞춰봤고요. 시청률이 점점 갈수록 급등하고 있는 프로라서 앞으로의 또 행보도 되게 기대가 됩니다. 기회되면 또 박정원 변호사님이랑 같이 리뷰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